경기도 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조금 멀리에서 와주셨어요. 경기도 의회 남양주 이석균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굿모닝 OBS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 경기도민을 항상 생각하는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들어오시면서 명함 주시잖아요. 예, 캐리커처처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남양주 편리하게 따뜻하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네. 그 캐리컬처를 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저 행사장에 갔는데 우리 그 캐리컬처 만드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요거를 또 명함에 담으셨고, 네. 예, 한번 받으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남양주 출신 예. 이석균 의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남양주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뭐 이상 사셨겠어요? 아, 네. 저는 사실은 그 유학 다녀와서 예. 처음 이제 귀국해서 이제 남양주의 대외 협력 팀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지는 지금 한 18년, 17년, 18년 정도 되고요. 예. 그때 이제 세계 유기농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남양주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돼서 네. 그 대회 준비한다고 남양주의 모든 인프라 시설들은 다 둘러봤죠. 예. 그리고 이제 유기농 박물관 관장을 한 10년 정도 했었었고요. 아, 그럼 남양주가 맞아. 그 슬로우시티 예. 예전에 한참 많이 나왔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유기농으로 시작을 해서 예, 예. 슬로푸드 그리고 슬로시티까지 그렇게 갔었죠. 아, 그걸 하신 분이셨군요. 네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무하신 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외국의 그 학자들만 한 2,000명 예. 정도 데리고 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슬로우시티가 워낙이 국제적인 거잖아요. 국제적이죠. 지정하는 예, 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남양주 관련돼서 얘기는 나누겠지만 그 말씀하신 그 남양주하면 슬로우시티 뭐 이런 등식이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남양주가 원래 그래서 그걸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어디를 찾아볼까 하다가 이게 남양주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네.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 보호 시설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이게 규제가 한 10가지가 돼요. 이 10가지 규제가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이죠. 예. 10개가 모두 적용되는 데는 남양주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우리 집 그 화장실도 못 고친다. 규제 때문에 하는 곳이 이게 남양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학 비료를 쓰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기농을 이제 우리 이 국내에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처음 이제 도입을 했었었고요. 네. 유기농만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라는 부분에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쵸. 우리 시민들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먹거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슬로푸드 예. 좀 우리가 그 식재료에 대한 이런 즐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래서 예. 슬로푸드로 갔고요. 그러면 이제 유기농과 슬로푸드가 됐는데 우리 이 남양주라는 것 전체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슬로시티, 예. 유기농과 슬로푸드를 통해서 슬로시티로 가자. 그래서 예. 시민들과 화합하는 계기도 되고요. 시민들과 같이 하는 운동도 되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남양주의 어떤 슬로우시티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꽤 많이 걸렸겠습니다. 꽤 그렇죠. 시간이 걸렸죠. 그럼요. 저희들이 그 국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예. 유기농에 관해서 그 오르가닉 월드 콩그레스라고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2008년도에 유치하러 갔었어요. 아마 그게 국제 대회예요. 맞아요. 우리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서 유치를 해야 돼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요런 데는 이제 다 했었는데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유치 신청을 했던 데가 대만, 네. 필리핀,
그리고 한국은 이제 후발주자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저희들이 유치를 해왔고 예. 그게 이제 2008년 대회는 2011년이니까 벌써 한 13, 14년이 그렇죠. 넘었네요. 예, 예.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그 박물관 일 때문에 못 가보긴 했지만 어쨌든 네, 가면은 볼거리도 많고 네. 그런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유기농을 좀 쉽게 접목을 시키려고 유기농 박물관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안에 있는 코코몽 팜빌리지라고 그러면 맞아요. 아시는 분 많더라고요. 한 번씩은 수도까지 네. 다 오셨어요. 예. 그거 만드는데도 개념 넣어서 만드는데도 이제 고생이 예. 많았고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경기도에서- 같이 네.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파크가 이제 그 시에서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시에서. 예, 예. 지금은 저기 청소년 시설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또 그쪽 전문가 나오셔서 예, 뭐 예. 궁금했고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화도 읍수동면 이제 남양주 제1선거구인데 또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 이제 마석으로 잘 아시는 부분이 마석. 이제, 예, 맞아요. 제가 지역구로 있습니다. 이 마석이 그 신도시가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유서가 깊어요.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해 오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원도심이라 그러죠. 예. 인프라가 참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화도에 또 수동에 사실 우리 지역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정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뭐 준공을 앞두고 계신 것들도 있고 뭐 공사도 그러면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일 먼저 급한 부분이 이제 도로 SOC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화도에서 수동 들어가려면 길이 이제 그 편도 1차선인데 여기가 그 최근에 이제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생겨서 너무 이제 24시간 복잡한 곳이 이제 그 387 지방도라는 곳입니다. 예. 상습 정체 구간. 상습 정체 구간이죠. 크게는 이제 그 우리가 수동이라는 곳 아시죠? 예. 산세가 좋아서 이제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화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요양 시설 계신 분들이 응급 상황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차가 막혀서 긴급 완전히 긴급 상황이잖아요. 예. 네. 세 분이나 그 길에서 어쩔 아이고. 수 없이 또 돌아가시는 그런 아이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도로는 그냥 편리한 SOC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생명과도 같은 복지 시설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나 물류나 인적 자원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도로는 복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도로는 복지다.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화도에서 운수간 이 387 지방도 확장 이거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착공은 했고요. 어. 사실은 이게 그 한 20년 동안 꾸준히 이거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2016년도에 그 개발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고시에서도 예. 올라가 있었는데 예. 여전히 이게 안 됐는데 제가 그 22년도에 당선이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의 뜻을 모아서 그 우리 경기도에 먼저 얘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삭발을 했을 겁니다. 아. 자료 찾아보시면 SBS에서 예. 삭발하고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기간이 이제 SOC 사업이 길다 보니까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 기간을 좀 조기 완공하는 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게 왕복 몇 차로죠? 하게 되면 이제 4차로가 되는데 예. 이게 차선도 이제 4차선이지만 옆에 이제 자전거길. 아. 인도도 없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려 그러면 예. 그냥 이게 말뚝박하는 봉 있잖아요. 아이고. 그 옆길로 아유, 위험하네요. 그 대형 차들이 오는 대로 바로 예.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 항상 그 고민이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공사 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 그래요. 석균 의원님의 그 살신 성인으로 만들어진 예. 이 화도에서 운수간 387 지방도로 확장. 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이 뜻 잘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저기
그 부모님께는 이 머리 깎을 때 얘기 안 했는데 와이프한테는 허락 맡았습니다. 허락해줬군요. 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지역 현안으로 교육 여건 개선도 꼽으셨어요. 이건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우리가 그 화도 지역에 제가 그 통계청에서 0세부터 110세 되시는 우리 지역에는 110세도 계셔요. 네,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쭉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16세부터 18세 되는 학령 인구가 지금 주민등록지 상으로는 한 3천여 명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인문계 고등학교 2개 그다음에 저기 마석 고등학교라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1개가 있는데 예. 인문계 고등학교 2개에서 한 400명만 수용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옆에 이제 호평고등학교라든지 평내고등학교라든지 심지어는 가온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더 멀리 가서는 구리까지 가요. 수택고등학교, 구리. 그다음에 심지어는 하남, 서울, 그다음에 그 퇴계원이라는 곳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이제 많게는 등교 시간만 2-3시간이에요. 아이고. 예. 또 막히다 보면 버스 타더라도. 예. 그럼 왕복이면 4-5시간이면 상당히 저는 그 우리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학습권 침해다. 물론 그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길거리에다가 다 버리는 이거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 못한다. 네. 교육감님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쵸. 어른인 우리가 우리 교육감님이 참 잘 저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3년 12월 달에 한계교 승인이 됐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좀 다는 아니지만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총 3개로 3개로. 조금 그나마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예. 뭐 현실적인 부지나 이런 거는 다 그럼 마련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예. 부지는 돼 있고요. 이제 그 재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 이제 부지가 돼 있고 요 순서에 따라서 할 겁니다. 예. 제가 참고로 저기 우리 이 양평은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가 8개예요. 우리는 그 11만 8천 명인데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밖에 안 돼요. 야, 차이 많이 나는데요. 구리는 18만 명인데 7개나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역 현안은 체육문화시설. 네. 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원도심 지역이어서 사실은 도시 이제 신도시에 비해서는 비할 바는 못 되죠. 너무나 이제 문화체육 뭐 이런 부분들이 여건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우리 11만 8천여 분 그다음에 수동에 이제 9천여 분 되셔서 한 13만여 분들이 한데 모여서 뭔가를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2만여 평을 지금 해제 요것도 한 20년 정도 하다 안 된 작업인데 예. 수건 사업이네요, 다 이것도.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선되니까 수건 사업들만 저희한테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 평 지금 거의 해제를 했고 그게 이제 운동장과 또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아니라 이제 파크 골프장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면 또 계속 해드리고 싶은 게 또 도의원님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못 해드려서 죄송할 뿐이죠. 네네네. 아니 지금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의정 활동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위로 언제나 하반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이제 업무 파악 중에 있는 중이고요. 사실 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작은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제 너무 위축돼 있어서 이제 축제를 통해서 좀 지역 활성화하자. 예. 그다음에 그 밤다비 체육관이라고 장애인 예. 체육관 요 지원 조례를 예.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지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이 경기도용 작은 축제, 뭐 축제면 축제인데 뭐 작고 크고 뭐가 다르죠? 예. 지금 우리가 그 1등만이 독식하는 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축제 지원할 때 12개인가 13개 이제 큰 축제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을 단위로 하고 싶은 거, 주민자치회 단위로 하고 싶은 이 생활 밀착형 이제 뭐 소통의 장, 예. 축제 이런 것들은 지원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지역에서도 좋아하지만 동료 의원들도 많이 좋아하셔요. 그렇죠. 1년에 한 70개 정도.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이제 그 전통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도만 하더라도 펌펌 페스티벌이라고 예, 예.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끼와 준비했던 것을 발산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도와줘서 같이 하는 네. 이게 융합형 축제들이 이제 이런 작은 축제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싶었으나 근거가 없어서 근거 없었죠. 이제 마련을 조례안으로 해주신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런 작은 축제가 개최될 경우에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기 신청하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또 자기가 구상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돈들이 꼭 필요해요. 뭐 바오더기 축제, 다산 정약용 축제 이런 데는 시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역민이 함께 그렇죠. 하는 약간 예, 예. 지역 커뮤니티도 살리고 그렇죠. 그런 조례안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고 아까 그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네네. 요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2개의 마스코트가 있죠. 아 기억나요. 하나는 호랑이 수호. 예. 요거는 그냥 올림픽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곰. 반달 가슴 거 있죠. 맞아요. 얘 이름이 반답이에요. 아 맞아. 그래서 익숙했어요. 예. 진짜 맞네요. 우리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그러면 사실 차별 아닌 차별 또 스스로 움츠려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을 위한 전문 체육시설 수영을 포함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반다비 체육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한 150개 정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18개 정도 추진하고 향후에는 한 50개까지 갈 건데 네. 이 반다비 체육관을 만들기만 만들었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나 또 뭘 지원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만들 때 제가 정책 토론을 해서 체육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 직무 교육, 체험,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와서 장애인이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게 이제 그 조례. 그 용인에 보면 이 반다비 체육 시설에 가족들이 같이 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게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다 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예. 요 조례안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요 명칭은 약간 지난 5월달 우리가 그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이제 국가유산 지킴이로 바뀌었는데 예. 뭐냐면 우리가 그 유산들이라 함은 이제 문화재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전통적인 헤리티지 개념보다는 좀 재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이제 것들을 지키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자연유산도 있고요. 예. 무형유산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목록유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 6,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국가유산 지킴이 분들입니다. 순수 자원봉사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광역 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제가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이분들의 지원할 수 있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청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자원봉사하는데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조례를 제정해달라. 그래서 그때도 이제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게 국가유산 지킴이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문화재 지킴이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뭐 수당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 이렇게 수당은 이해하면- 여기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활동비 같은 거 대신에 이제 예.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그 국가유산 지킴이 교육을 받았어요. 9시간을 받아야 돼요. 예. 저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받을 때만 받지 지금은 요거는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 요거를 그 보수 교육이나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지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총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이
국가유산 지킴이 분들이 지금 6만 3 전국적으로 6만 3천여 분 계시고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아 근데 뭔가 교육에 대한 지원도 없어서 이제 이런 근거를 또 마련해 주신 거군요. 있기는 한데 보수 교육이라 이런 부분들이 없죠. 예예예. 아 그 유산을 보수하는 것들. 예. 아니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으면 주기적으로 운전면허도 갱신 저거 할 때 이제 적성 검사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바뀐 것들이나 또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 그러한 것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예. 그다음에 이제 활동도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조끼라든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 복장으로 가면 그 우리 이 문화유산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게 일반 시민들인지 관광객이지. 그렇죠. 이게 안 모르니까.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네. 가서 하는 일 많거든요.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또 정화 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 1분 정도? 예. 네네. 아유,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우리가 그 28개 경기도의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지금은 좀 환골탈태를 해야 될 전반적으로 이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기업 혁신하고 지금 이제 재정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건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도 하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의 성립과 사용이 좀 그 이제 지금까지 뭐 손을 댄 게 없으니까 좀 우후죽순 그다음에 유사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익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재정 건정성 확보에 대해서 우리 남은 2년 동안 네. 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도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똑같겠죠. 시민의 여론을 우리 이 도에 또 도지사께 혹은 그 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 메신저 역할 앞으로도 충분히 지역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포커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